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내용은 Severe Diffuse Low Calcified Lesion에서 로타블레이터 사용해서 치료했던 칩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좀 올드 에이지셨습니다. 1935년생, 87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요양병원 입원 중에 체스트 페인이 밤 10시경에 발생했고 NTG 투여 후에 호전된 상태로 저희 병원으로 리퍼되신 분입니다. 언더라잉 하이퍼텐션 외에 다른 디지즈는 없으셨고 요양병원에서 이제 심전도를 찍으셨는데 당시 보시면은 LBBB가 있지만 엔테리어 리드 쪽으로 디퓨전 ST 엘리베이션 저명하게 이제 관찰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 병원 응급실 내원하셔서 저희가 다시 찍어봤는데 응급실 오실 당시에는 심전도 상에서 ST 엘리베이션 좀 सब사이드 된 상태셨고 체스트 페인도 이제 호전된 상태셨습니다. 랩도 카디악 마커들은 노멀이었고 프로비엠피만 약간 올라가 있는 거 말고는 환자분이 그래도 좀 스테이블 하셔서 ST 엘리베이션 보였었지만 스파즘인가 아니면은 뭐 세븐 엔지나에서 조금 스판테니어스하게 뭐 스롬보틱 리전이 레졸루션 된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일렉티브하게 다음 날 이제 하기로 안지오를 하기로 했습니다. 에코 파인딩은 LBBB 때문에 셉탈 바운싱 좀 보이고 저명한 LAD 테리토리에 리저널 워모션 없는 마르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리니컬 다이그노시스는 어세블 엔지나셨고 뭐 베리언트 엔지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87세 완전 굉장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엔지오를 하기 전에 이제 마음을 좀 다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할 것만 하자. 뭐 욕심 부지 말고 심플하게 정말 진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만 하자. 이게 뭐 제 마음가짐이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찍어보니까 이게 결코 이제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병변이 아니셨습니다. 보시다시피 LAD 보시면 아주 디퓨즈한 시비어 칼시피케이션 보이고 엔진 뭐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혈관이 다 보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한 병변이셨고 서크도 보면은 좀 시비해 보이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LAD 디퓨즈하고 RCA는 걸어 보니까 또 RCA는 제대로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어떡하나 해서 LAD PCI를 그냥 할 작정으로 피모랄 어프로치를 했는데 피모랄도 좀 되게 꼬불꼬불해서 잘 넘어가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제 걸긴 걸어서 다행히 라이트는 크게 나쁘진 않으셨고요. PDA 쪽에 좀 병이 좀 꽤 있었지만은 의미 있진 않아서 요 부분만 해결하자. 서크는 그냥 미니멀리즘 원칙에 의거해서 LAD만 하자. 그래서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어, 마이크를 써. 그 박하옥 선생님하고 홍순창 선생님이 여기까지 보시고 저기 코멘트 할 거 있으면 제가 조금 코멘트 타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코멘트 타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2.0 본론으로 일단 트라이 혹시나 해서 또 이런 경우에 또 쓱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해보니까 역시나 이제 안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이드질라 이제 어시스트 하에 이카주치 1.5 본론을 쭉 밀어 보니까 그래도 1.5 본론이 여기 뒷부분까지 타이트한 병변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하여튼 프레셔를 줘서 쭉 해봤는데 하고 나서 사실 뭐 결과 시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병변만 뚜렷하게 보이고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2.0 다시 넣어보니까 또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본론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뒤에는 아예 1.5 본론도 그 전에 들어갔던 부분까지도 진입 자체를 더 안 하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해봤지만 어떤 본론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1.5 본론 이상 2.0이나 2.5 본론이 그 병변 쪽으로 접근을 도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워낙 좀 고령이시다 보니까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30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뒤척이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프로시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너무 많이 보여주면 뒤에 또 있습니다. 중단하고 이제
풀 메디케이션 하면서 좀 봤는데 약 쓸 거 다 쓰고 혹시나 환자분 그냥 괜찮으시면 그냥 워낙 고령이셔서 메디컬 트리트먼트 그냥 하면서 보지 않을까 했는데 체스트페인 계속 있으시고 또 엔자임이 트로포닌이 살짝 올랐다 떨어지고 그리고 체스트페인도 굉장히 시비어하십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 엔지나에서 넌스텝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을 보이셨습니다. 예. 여기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세 올드 에이지고 베드리든 스테이투스고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인데 메디컬리 인트랙티브한 시비어 심텀이시고요. 리전 팩도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팩터였습니다. 배터리든이고 먼저 박하욱 선생님. 네, 저 부천세종병원에서 근무하는 박하욱입니다. 환자의 펑셔널 캐패시티가 실은 뭐 이 슬라이드 상에서 확인은 안 되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올드에이지에 뭐 하이 BP밖에 없이 어쨌거나 베드리든 스테이트라고 하시고 굉장히 고령 80세가 넘은 고령이시고 네, 이제 어떤 메디컬리 인트랙터블한 체스트 페인이 있다면 뭔가 프로시저를 해줘야 되는 뭐 아픈 거 견디고 계속 계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를 해주는 건 맞는 것 같고 저는 여러 옵션을 고려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면 좀 어그레시브한 방법을 줘서라도 네, PCI를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주사학습 기독교원 홍순창입니다. 이게 87세고 베드리든 스테이투스인데 이게 사실 저희 기관에서는 엘더리 페이션트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디스커션 시간에 만든 슬라이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올드 에이지의 베드리든 스테이투스를 치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지를 결정할 때 저희는 항상 좀 팀 디스커션을 해요. 그래서 리앱이나 신경과 선생님이나 뭐 그다음에 보호자 그다음에 주치의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도로 공격적으로 치료를 할지를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하면 뭐 나중에 뭐 리스크는 얼마나 되고 혹은 지금 이제 스테이블하게 치료를 공격적으로 치료를 해서 더 좋아지면 향후 라이프 익스펜던시 베드리든이더라도 뭐 향후 한 몇 년 정도 더 어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지속할 수 있고 이런 팀 컨시더레이션을 저희는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PCI를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리전도 이런 환자도 뭐 PCI를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좀 여러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예우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그다음 넥스트 스테이지에서는 공격적인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수술은 미드캡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수술한다 그러면 저는 미드캡을 하지 않아요. 87세 환자는 미드캡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롱 카시파이드 된 리전은 미드캡으로 해서 리미테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냥 스터넘을 다 열고 리전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디다 그라프팅 할지까지도 정확히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수술의 정확도가 더 중요한 거지. 이런 사람들은 뭐 수술을 흉터를 적게 만들고 빨리 퇴원시키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커도 하실 건가요? 맞아 한다 그러면 일단은 LAD는 이게 이제 컬프릴 리전이니까 LAD는 이제 서크는 할 만한 데가 없지 않는데? 서크는 저는 저희 내과 선생님하고 만약에 이제 제 환자면 상의를 할 것 같아요. 여기다 그래프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니멀 리전이기 때문에 다음에 뭐 넥스트 스테이지로 뭐 PCI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리전인지 아니면 이번에 완벽하게 컴플리트 리바스큘레이제이션 해줘서 뭐 EF가 떨어진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컴플리트 리바스큘레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서클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박하욱 선생님이 카디올로지인데 혹시 서전께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할 건데? 저는 뭐 이 환자가 나이가 없다라고 그러고 환자 펑셔널 스테이터스가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런 엔저를 보였다. 한 환자가 60대 뭐 건강하신 분이다. 그럼 저는 캐비지 충분히 리커멘드 할 것 같고 캐비지 하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는 서크는 굳이 손 꼭 안 될 것 같고 LED 다이고널은 좀 이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3베셀 뭐 메인이 인볼브되지 않은 3베셀의 칼슘이 심하다고 항상 이제 뭐 캐비지를 맡기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서커는 그러면 나중에 박하욱 선생님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드리드는 게 펑셔널 스테이터스가 수술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자가 배드리든이 뭐 스켈리탈 이런 프로블렘인지 멘탈하고 이런 다 나머지는 건강한지 아니면 프레일리티 환자들은 전체적인 피지올로지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했었는데 그 이번에 그 패널 선생님은 김도현 선생님, 김정호 선생님, 민필기 선생님, 박만원 선생님, 박하욱 선생님, 윤전랑 선생님, 이영규 선생님 다 오시진 않네요. 정미양 선생님, 최원호 선생님, 홍순창 선생님 뭐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완전히 배드리드는 아니셨고 말씀도 하시고 의사소통도 되는 정도였고 또 이렇게 뭐 휠체어 타고는 이렇게 앰뷸레이션도 약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근데 심텀이 얼마나 시비하셨던 거예요? 심텀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셨습니다. 밤마다 체스트페인 굉장히 심해하시고 또 트로포닌도 살짝 오르고 NTG 리스판스 있긴 하지만 한 뭐 10분, 20분씩 이렇게 굉장히 심한 페인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스트레스는 알러트한 거예요? 뭐 네, 멘탈 치매가 어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김정호 선생님. 성모병원의 김정호입니다. 그 이호용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솔직히 응급실에 처음부터 저렇게 ST 엘리베이션이 험하게 오지 않은 이상 수업사에 되고 솔직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스럼버스인지 베리언트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ST가 좀 떨어지면서 EKG 떨어지고 에코가 괜찮은 올드 에이지 배드리든에서 처음 다이agno스 엔지오를 찍었을 때 저런 리전이 딱 보이면 저는 이거는 건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칼슘이 저렇게 많이 보이고 디퓨즈하고 일단 제가 딱 보기엔 다이agno스 엔지 봤을 때는 로타가 없으면 PCI가 되게 힘들 것 같다 일단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스럼버스는 아닌 것 같고 베리언트 네이처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로타가 저희 병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로타가 서포트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진짜 KBG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리전 모디파이부터 본론부터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 제 경험도 안 넘어갈 것 같은 본론인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긴 처음부터 아예 PCI를 생각을 하고 본론부터 들어가셨는지. 네, 사실 뭐 반신반의 하면서 사실 이렇게 칼슘 심하지만 또 은근히 가끔 보면 본론으로 그냥 또 이게 되는 경우가 어쩌다가 또 있어서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막 무리하게 낑낑대서 하진 않고 가드질라 해보고 하니까 안 되는 거 확인하고 환자분도 뭐 오래 못 버티시고 그래서 일단 뭐 하더라도 세컨 스테이지 아니면은 KBG 이런 케이스를 노타하지 않고 그냥 불론 했다고 해서 스탠트 넣으면 스탠트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또 가이드질러를 넣고 해가지고 넘겨도 결국은 또 언더 익스펜션 되기 때문에 스탠트 넣고 나서 어떻게 해든 또 스탠트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완벽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언더 다일레이터블한 리전은 이 리전 모디피케이션을 일단은 먼저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 이거 만약에 스탠트 먼저 넣고 넓히고 보겠다고 언더 익스펜션 됐는데 안 늘어나면 이게 골치 뺄 수도 없고 스탠트 이미 들어가서 뺄 수도 없고 이 오도 오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곤란한 말씀하신 곤란한 상황이 뒤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일단은 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 병원 CS 선생님이 안 계셔서 CS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제 면담을 시켜드리지 못하고 보호자분들한테 옵션 설명드리니까 보호자분들은 사실 워낙 고령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뭐 수술은 많이 꺼려하시거든요. 사실 항상 이 베리 올드 에이지는 고민이 되는 게 이 올드 에이지 수술을 의뢰해도 되나 하는 미안한 감정이 좀 있습니다.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몰라서 그래서 오히려 좀 너무 컴플렉스 하더라도 시술을 또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호자분들도 그렇게 원해서 또 로타블레이터 이제 저희가 있어서 로타를 트라이 했습니다. 로타도 7프렌치 EBU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병변이 이제 사실 굉장히 타이트해 보이는 부분 세 부분이고 플락 버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텝 와이즈로 앞부분 좀 천천히 하나하나 한 3번 나눠서 할 생각을 했고요. 와이어도 사실 좀 잘 이렇게 뒤에 가이딩이 땡기죠. 잘 넘어가지 않고 로타 와이어 체인지 익스체인지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 카테터가 딱 여기 두 번째 한 가운데 이상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로타 와이어도 잘 안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들어는 갔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앞부분 먼저 하고 또 쉬었다가 중간 부분 또 하고 또 쉬고 1.5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뒤쪽까지 하고 또 쉬고
다행히 그래도 로타버가 잘 통과를 해서 리전 모디피케이션 좀 됐다고 생각하고 2.5 볼론을 넣어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록시말에서 계속 볼론이 터집니다. 그래서 볼론 한 3개 정도 터트려 먹고요. 이게 아마 로타 하면서 그 칼슘이 딱 칼처럼 이렇게 좀 삐져나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로타 볼을 좀 더 큰 거를 해야 되나. 근데 베슬 사이즈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 그래서 로타를 그냥 한 번 더 했습니다. 더 하고 더 하다가 또 슬로우 플로우가 생겨서 환자분 또 많이 힘들어하셨던 타임이 잠깐 있었고, 아이부스는 보시지 않았나요? 예, 아이부스를 사실 저희 계획할 때 저희 프로시저 타임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낼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이부스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아이부스 없이 하자. 아이부스를 봐야 그 사이즈를 보고 안 늘어나면 1.75로 이렇게 올리는 게 네. 그래서 아이부스 볼까 잠깐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좀 막 움직이고 계셔가지고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로터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하이 프레셔를 가지고 이제 한 30기압까지 이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약간 인컴플리트하게 리전 프리퍼레이션 된 상태에서 좀 서둘렀습니다. 사실 할머니 막 움직이고 그러시니까 좀 서둘러서 스텐트 임플란테이션까지 했는데 역시나 박원식 교수님 예상하신 대로 스텐트 언더 리스펜션 소견 보이고요. 30기압까지 계속 했는데도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4기압까지 용감하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행히 그래도 펼쳐져서 다행인데 사실 안 펼쳐졌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기압까지 한 후에 다행히 그래도 결과는 괜찮게 리절트가 나왔던 것 같고요. 하고 나서 슬로우 플로도 오고 그래서 CK MB가 87까지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나중에 안정화됐고 환자분 체스트 페인도 없으셔고 잘 겨우 잘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빈치가 심플 리스트였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 노트를 끄적거리면서 열심히 연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환자의 얼티밋 아웃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교훈을 주는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케이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파르나스 호텔에서는 또 심근경색증 연구에 있는데 내가 잠깐 아침에 거기 갔다 왔는데 여기 또 페리푸시젤 CKMB 트로포닌이 많이 상승한 사람은 결국 롱텀 아웃컴이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혹시 그 원주에서는 그 카디올로지스트가 굉장히 액티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전으로 많이 케이스가 너무 리퍼가 되시는지 모르면 다 PCI하고 국물도 없는지. 저희는 저희 심장내과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레귤러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컨퍼런스 하는 시간이 있어서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캐비지가 많이 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컴플렉스 PCI 하는 비율을 많이 낮추시고 그다음에 이제 CTO 뭐 티미그레이드 1, 뭐 2 이런 거 CTO 잘 안 하시고 그냥 다 수술로 넘기시고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환자면 진짜 지금 이 분처럼 막 로타를 써야 되고 다시 언더 스펜션 되고 그 경험도 저희 병원 선생님들 경험이 많으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1, 2년 지나면 다시 좁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좀 복잡한 환자들은 대부분 저희는 다 수술로 넘기고 또 환자가 연세가 많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환자를 80세 넘은 사람을 수술해달라고 얘기해도 되나 막 이런데 저희는 다 수술을 합니다. 80세가 넘으면. 한 몇 살까지? 저는 제가 해보셨습니까? 저희 기관에서 심장 수술을 해본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95세. 지금 100살 넘어서 지금 살고 계세요. 아이고 예. 장수하시네. 나이보다는 좀 이 사람이 어떤 아웃컴을 원하는지 예, 뭐 어떻게 중요해요? 피지올로직 에이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심근경색증 연구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그 크로닉 이제 아테리얼 신드롬, 어큐트 코로네 신드롬 하듯이 어큐트 코로네 신드롬의 반대가 이제 크로닉 코로네 신드롬이고 우리 옛날에 이스케믹 뭐 ICM이라든지 크로닉 스테이블 안자이나 이런 것들을 뭉뚱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멀티베설에 뭐 이런 것들은 캐비지가 월등히 이제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캐비지 리커멘드 이제 그 심근경색적 연구에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PCI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데가 ACS 영역이니까 이 환자는
어떻게 보면 ACS 환자이기 때문에 PCR 해도 뭐 크게 블레임은 없을 거고 또 보면 다른 병 서비베슬 디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LAD 한병변으로 보시면 원베슬 디지고 그래서 로타블레이션 하는 거 좋은데 하나 조그만 아이브스를 보고 제 생각에 1.7 아까 1.5를 다시 쓰는 거는 내가 봐서는 아무 의미가 네, 없고 네. 1.75를 쓰든지 아니면 로 스피드로 하면 조금 더 많이 깎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OCT를 보면 이게 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가 이게 되면 그 360도 엔서클링 하는데 이제 칼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우면 되게 언다일레이티블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정도 이상으로 깎는 걸 일본에서는 많이 추천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벌을 1.5에서 1.75 정도까지는 깎고 했으면 뭐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찬 교수한테 여쭤봤는데 내과 의사들은 가시피케이션이 심하면 그게 이제 또 넘기기가 어려운 게 아나모스토모시스가 이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큰 제약이 되지는 않나요? 제한이 되죠. 제한이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익스피리언스 있는 서전과 그렇지 않은 서전의 어떤 그 차이가 좀 나죠. 이미 그런 것들은 특히 오피캡은 이미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페이퍼로 많이 발표돼 있고요.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익스피리언스 있는 서전이 하는 테크닉하고 이제 아직 러닝 커브에 있다든지 그런 좀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서전이 하는 테크닉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 저런 수술을 좀 많이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를 아니까 좀 컴플리케이션이 덜 생길 수 있죠. 엔도액트롬이 뭐 칼슘 쪽은 아니지만 또 디퓨전 롱리전 때도 엔도액트롬이 같이 그걸 하고 나서 아나스토미시스 하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디스커션이 있을 줄 알고 뭐 디스커션 슬라이드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그 이렇게 롱리전인 경우에도 이게 아니 저기 발표를 하고 여기 디스커션트가 슬라이드 준비했으면 그거를 미리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보고서 이렇게 디스커션 최종적으로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예, 빨리 발표 자료 준비해서 홍수찬 선생님 발표하시면. 제게 먼저 올라와서 좀 전에 나왔던 디스커션 뭐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 작년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나왔던 지금 오늘 본 환자 케이스랑 비슷한 좀 그 리커멘데이션만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랩트 메인의 하이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뭐 당연히 캐비지가 클래스 1으로 되어 있고요. 멀티베슬 컴플렉스 디퓨즈 CAD인 경우에는 캐비지가 2A. 그다음에 올드 페이션트는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학제 토론을 해서 환자의 코그니티브 펑션을 라이트 익스펜던시 등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라가 1이고요. 그다음에 헤비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리전 모디피케이션을 위해서 로타는 클래스 2A. 그다음에 나머지 뭐 우리가 쓰진 못하지만 오비탈 아스테렉토미나 아니면 발룬 엑스렉토미나 뭐 이런 거는 2B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술 제일 잘한다는 클리블랜드 클리닉 홈페이지 가니까 이걸 매년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일렉티브 캐비지의 모탈리티 개수 이런 걸 하는데 2021년도에 한 830개 정도 있고요. 모탈리티가 그 메이저 모비리티 포함한 모탈리티는 5.3%, 전체 모탈리티는 0.6% 정도. 캐비지도 뭐 항상 안전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10년 신텍스 익스텐디드 서바이벌을 보면 신텍스 4,300명 정도에서 이제 고령 환자들 여기서는 나이 70세 이상만 따로 모아서 한 570명 캐비지와 PCI암을 분석을 했는데요. 전체 모탈리티에서 70세 이상 환자들에서는 캐비지랑 PCI 모탈리티가 차이가 없었고요. 70세 이하에서는 캐비지가 우월했습니다. 메이스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익스텐전 시켜서 인롤된 나이랑 상황을 비교해 보면 고령으로 갈수록 캐비지보다는 PCI가 모탈리티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이슈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로타가 안전할 거냐? UK에서 뭐 한 단일 기관이긴 하지만 한 200명 이렇게 해서 나이 한 80세 이상 이하로 분류해서 봤을 때 모탈리티
나이에 따른 모탈리티 차이 없었고요. 그러면 이 환자한테 87세고 할머니 뭐 지금 이용수 뭐 제가 보진 못했으면 호호 할머니인데 이거 캐비지 할 거냐 피시 할 거냐 저는 당연히 아무리 옆에 우리 홍 교수님 같이 훌륭한 서전 옆에 있어도 저는 PCI 합니다. 뭐 포스트 오피 관련돼서 매니지먼트 상황이 확실히 고령인 분들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 포스트 그 슬라이드 보여주신 거 제가 이제 하나 NGO 띄워놨는데 그럼 저 같으면 어디까지 했을 거냐? 아까 박하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브스 가이디드 해서 버 사이즈업 했을 것 같고요. 스텐트도 제가 옆에 보였던 화살표만큼 해서 그냥 48mm 하나만 넣고 좀 짧은 타임으로 그냥 끝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분한테 저는 저 뒤에 있는 디스탈 LAD 병변이나 LAD 프록시말 병변까지 다 커버하는 거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컨저버티브한 매니지먼트의 PCI로 간다면 저는 그렇게 PCI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홍 교수님 95세 수술했다는데 저는 106세 로타했고요. 이게 틀어질래나요? 사진 그쪽에서 혹시 틀어지나요? 박하우 선생님, 동영상이 박하우 되는데. 선생님 이제 시간 관계상 네,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어서 뭐 나이에 따라서 꼭 로타 못하고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환자는 제가 예전에 이제 108세까지는 뵀는데 지금은 살아계신지는 모르겠고 이분들 다 80세, 85세, 90세, 80세 노인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트리트먼트 플랜에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창 선생님,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아, 백으로. 예, 지금 이 환자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를 들어 서전한테 이제 컨설트를 낸다 그러면 이런 베드리진인 환자를 정말 심장수술 카디악 오퍼레이션을 할 거냐, 시비어 롱 카시파이드 리전을 정말 수술로 보낼 거냐, 이게 이제 저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케이스에 대해서 증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73세 난자인데 트라우마틱 SDH로 스투퍼러스 멘탈 스테이터스 와서 환자가 예후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호자들이 이제 뭐 신경외과적 수술도 안 하고 ICU 케어하고 리헵하고 있었는데 2개월 지난 다음부터 약간 미니멀 컨셔스 스테이투스로 좀 변하고 그래도 MMP는 글로스리 그냥 제로, 인지기능 제로인 환자가 어큐트 매시브 PT가 생겨서 바이탈이 윤지가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컨설트가 왔는데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드리든 침대에서 손가락 하나 겨우 까딱거리는 그 정도에 있는 환자고 저는 당연히 이런 사람을 카디악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호자하고 면담을 했는데 다 해달라는 거예요. 다 해달라고 지금 이 아버지한테 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이 사람이 SDH 환자이기 때문에 그 ACT 타임이 늘어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펌프 비팅으로 펄머너리 스램백토미를 했어요. 그리고 4일 뒤에 제너럴 워드로 트랜스퍼되고 특별한 문제 없이 다시 리헵으로 전과돼서 이제 잘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양쪽 펄머너리 아트리에 다 스럼부스 있고 다 제거하고 다 없어졌어요. 이 환자를 보면 저도 처음에는 수술을 하는 게 맞냐고 생각을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뭐 신경과류의 보호자 다 면담하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였고 이 환자가 56세 ESRD 34%의 하페일러 환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LAD C2에 거의 없어요. 저희 내과 선생님이 처음 이 환자 엔지오 찍고 나서 뭐 PCI도 못하고 어차피 수술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계속 하다가 더 이상 환자가 심텀이 릴리브가 안 돼서 2개월 지난 다음에 하팀 디스커션을 해서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수술을 하기로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정확히 1.5년이 지난 다음에 EF 48% 리버스 리모델링이 생겼고 지금 NGO에서 보면 이거 어디다 뭐 그래프팅을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기 부근에 제가 설명하고 그래프팅을 하고 지금까지 잘 디지털 런오프가 잘 유지되고 환자는 지금 굉장히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케이스는 유주얼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들은 예를 들어 PCI 저는 아까 그 케이스도 지금 박성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로타를 써도 컴플리케이션이 안 만들게끔 잘 할 수 있으시면 PCI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만에 하나 로타를 쓰다가 만약에 하나 87세 환자가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이머전시 하고 나서 모탈리티가 확 증가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고려가 되면 오히려 수술이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으니 결국은 이런 환자 치료할 때는 많은 팀들이 모여서
예우를 걱정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